네, 겨울철에는 라식과 라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이나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문의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푸른안과 윤상호 원장과 함께 최근 라식 수술의 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 정확한 검사를 통해 눈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과 전문의 윤상원 원장과 함께 최근 라식 수술의 추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요. 방학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바쁩니다. 라식과 라섹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라식하고 라섹이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 굴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 수술이라는 것은 굴절 이상,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시나 난시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근시나 난시를 교정해주는 수술을 굴절 수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 각막에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을 라식과 라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라식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굴절 수술하면 네. 이 대표 선수가 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라섹도 있고 다른 수술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 보통 다 라식으로 알고 계세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라식은 수술 과정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하기 전에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과정과 이 각막에다가 우리 렌즈의 도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성형을 가하는 이 레이저 시술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 거죠? 참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식은 뭐고 라섹은 뭔데 나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 라식과 라섹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식이라고 할 때는 이 절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각막을 성형하게 되는데 라섹은 그런 과정이 없이 각막의 표피세포를 벗겨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직접 각막을 성형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편을 만들면 라식, 절편을 만들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라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렇죠.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라식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라섹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일단 이제 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무엇인가? 왜 이제 라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절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절편을 만들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겠습니까? 절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덮는 과정을 이제 절편을 만드는 과정이라 하는데 절편이 있게 되면 어떤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라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이 절편을 만들게 되면 우리 절편을 많이 만드는 과가 있어요. 또 안과 말고도 치과에서 임플란트 할 때요. 이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다시 잇몸을 닫아주는데 그것도 역시 절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절편을 만들어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의 상처 치유가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일단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통증이 적으세요.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절편이 있기 때문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게 되냐면 이 절편을 만들어서 각막에다가 칼이든지 레이저를 댔기 때문에 각막이 좀 전반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경우는 외부 충격 같은 걸 받았을 때 절편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너무 도수가 높아서 각막에다가 다 그 성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식을 못하고 라섹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각막 자체가 선천적으로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절편을 만들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라섹을 권하게 되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충격에 대해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라섹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도 할 수 있는 라섹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조종사 중에서도 이 비행기를 같이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도 있지만 이 뒤쪽에서 후방소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라섹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라식 수술은 종류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라식을 그러면 수술받는 게 좋을까요? 이제 예전에만 하더라도 라식이나 라섹의 종류가 별로 없었어요. 네. 이제 종류가 별로 없단 말은 선택의 폭이 별로 없고 그만큼 기술의 발달이 좀 적게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레이저가 발달하면서 이 종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라식으로 라식이다 하면은 각막을 직접 칼로 절삭하는 그런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라식의 수술의 대부분의 합병증이 이 각막의 절편을 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올 레이저 라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각막의 절편을 레이저로 만드는데 초창기 레이저들은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30초나 1분이나 별 차이 안 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막상 시술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30초하고 1분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초창기 레이저들이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시간을 그 정도 걸렸는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옵티라식이나 최근 이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레이저들은 5 내지 10초면 끝납니다. 예. 예전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속도로 더 정확해진 거죠. 네. 그리고 빨라졌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빨라졌고 또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빠르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정확히 깎는 것이 중요한데 더 정확히 깎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더 정확히 빠르게 그리고 더 적은 양의 각막을 깎을 수 있게 된 방식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술의 발달이 있는데요. 시술에 있어서도요. 최근 라식 수술 그럼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라식 수술은 예전에 이제 각막을 철로 깎던 시대가 다 지나고 요즘에 이제 레이저를 주로 이용해서는 올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올 레이저 방식 중에서도 굉장히 초수가 짧아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막의 절편을 만들고 또 작은 약을 절삭하는 이 옵티라식 방식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옵티라식이란 건 그럼 무엇인가요? 이 옵티라식이라고 하면 전에 이제 라식들은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쏘는 단계하고 각각이 나눠져 있어서 잠깐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한 1분 내지 2분 정도, 길게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네.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시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옵티라식은 환자분이 한 베드에 누워 계시면 먼저 각막의 절편을 만들고 그대로 이 베드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예. 바로 이제 각막의 그 성형을 하는 그런 이 함 타입으로 돼 있는 형태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옵티라식이요. 얇고 균일한 절편을 네. 만들어낸다. 이게 장점이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왜 좋은 걸까요? 일단 그 절편 자체가 얇고 균일하지 않으면은 시력 호전이 빠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아지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깎여진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을 성형하는 레이저가 또 불규칙하게 깎여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상처 치유 자체도 굉장히 늦게 되고 그다음에 시력 회복도 굉장히 늦어지는 네.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절편을 갖다 똑같이 깎지 않으면 이 상처 치유된 다음에도 문제가 됩니다. 쉽게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환자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절편을 만드는 과정이 한 5초 정도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레이저를 직접 시술하는 과정도 전보다 훨씬 빨라져가지고 보통 5분 안에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술 시간이 뭐 기다린 시간을 빼고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돼서 네. 이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분들이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긴장감 좀 그렇죠. 덜하겠네요. 예. 네, 그러면 더 정확히 수술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히 수술이 되면서 적게 깎이게 되면은 회복도 빠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라식 한 다음에 그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야간에 눈부신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야간에 눈부심을 각막을 적게 깎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라식이나 라섹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환자분들이나 제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수술 방식이 가장 좋습니까? 근데 이런 수술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라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라섹이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라식이나 라섹을 아예 안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안경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이 라식이나 라섹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검사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라식이나 라섹을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안경을 쓰시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안경을 벗어야겠다고 하면은 나와 있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안과 전문의 윤상호 원장과 함께 최근 라식 수술의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수술에 앞서서 검사를 충분히 받으시고요. 내 눈 상태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 수술인지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하셔야만이 수술 후에도 뛰어난 그 교정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